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유력 후보였던 3명의 대선 후보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기존 후보였던 1명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3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3명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거물. 이전에는 이 3명을 모두 다 견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한 명만 상대해도 되는 인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실 텐데 바로 헤럴드 회장 출신의 홍정욱입니다. 남궁원 씨, 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인데 가명을 쓰고 계시죠. 한양대 출신, 서울 출신의 한양대 출신인 아버지 홍경일과 그리고 사업가 아들인 홍정욱입니다. 원래는 지난 판도에서, 지난 정권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뻔 하다가 필패를 예상함으로써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었지 않았고 그대로 현직에 머물렀죠. 왜냐? 그 당시가 2017년도였는데 2016년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한나라당의 수장 박근혜의 탄핵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은 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패배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라는 족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어떤 걸 시도해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 전투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홍정욱은 홍준표의 뒤를 이을, 홍준표의 푸시를 받는 인물로 꼽혔었습니다. 젊은 피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에요. 기업가 출신의 대선 도전이라면은 안철수도 생각나시겠지만 역시나 큰 인물로 따져봤을 때는 트럼프만한 인물이 없겠죠. 트럼프와 비교해 볼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티브로 본다면은 홍정국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역시 기업가 출신이 이해득실을 잘 따지고 자기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편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헤럴드 대표인 거는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고, 이번에 헤럴드 경제, 헤럴드 그룹, 코리아 헤럴드를 모두 다 매각한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그리고 관련주로 디지털 조선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본다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서울 노원구병으로 출마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의 후광 효과를 입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최근까지는 올제, 올가니카, 헤럴드 미디어, 헤럴드 모두 다 가지고 있던 회장이었는데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과연 왜 내려놨을까? 뜻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만 49세, 50세의 나이면은 아직 한창일 나이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반백살에서 일을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이제 명예를 추구하겠다, 아니면은 더 큰 판에서 더 크게 놀아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보면 되겠죠? 맞죠? 맞아요. 아주 잘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든데 제대로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로스쿨 출신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하면 누굴까요? 하버드 대학교 하면은 유승민? 아니라는 것이죠. 유승민 아닙니다. 유승민은 서울대 출신의 위스콘신 대학원이고 우리가 지켜볼 거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버드 출신의 기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태형건설인데, 이게 태형건설이 건축업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실적도 좋아요. 어마어마해요. 매출액이 거의 3조 8천억 원, 4조 원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 자산성 기업이라는 겁니다. 부채가 많은 거는 건설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성 기업이라는 것이죠. PER도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 종목이, 이 자산성 기업이 과연 대선주로 엮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저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시가총액 1조 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난티도 테마로 엮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인물 홍정욱 관련주로 해서 태형건설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정욱이가 박원순 뒤를 이어서 서울시장을 맡을 수도 있지만 그걸 건너뛰고서 바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명박처럼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중간 과정을 거치고서 갈 수도 있지만, 서울시장 거치고 가면은 땡큐겠지만, 정말 완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지금 현재 고기방패 얼굴마담 수준인 황교안을 대체하기에 아주 좋은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태형건설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트도 물론 봐줘야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번 이슈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홍정욱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형건설에 이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태형건설도 하버드 동문이지만 이현제약의 임원도, 이사 중에 한 명도 바로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출신이고 학연으로는 엮여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가 반응은 없었다. 앞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관련주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두자. 이현제약, 학연, 이렇게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디지털 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디지털 조선을 보실 건데 이거 뭐 이리 복잡해. 장모님의 동생의 남편이 디지털 조선의 회장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단은 장모님의 동생이라고 하면은 외숙모가 맞는 것이고, 외숙모의 남편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모부라고 보통 부릅니다. 통칭적으로는 이모부인데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그 이모부의 아들이 바로 피닉스 소재와 엮여 있고, 그리고 그 이모부의 누나의 남편이 매형이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 회장.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억지로 이렇게 혈연으로 엮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이모부는 디지털 조선, 그리고 이모부의 아들은 피닉스 소재와 엮여 있고요. 이모부의 누나의 남편은 바로 동양물산이다. 동양물산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박근혜 관련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엮어도 이렇게 다 엮여요. 이렇게 엮인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주가 반응을 보인 거는 동양물산은 당연한 거고, 피닉스 소재 그리고 디지털 조선인데 역시나 대장의 흐름을 보인 건 디지털 조선이고, 두 번째는 피닉스 소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양물산이고, 아직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거는 태형건설이랑
디지털 조선이 아니라 이현재까지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홍정욱이라는 인물이 서울시장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박원순의 뒤를 이어서 서울시장직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건너뛰고서 이명박 테크트리가 아니라 바로 자유한국당의 푸시를 받아서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켜봤을 때 총선이 내년이잖아요. 여기서 정계 입문을 위해서 총선 1년 전에 모든 직위를 내려놓은 것이면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번에 총선으로 국회에 입문하고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 잠룡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잠룡으로 존재하면서 황교안의 고기방패 역할, 화살바지, 총알바지 역할을 다 효과를 누리고서 그것을 밟고 올라갈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박원순 시장이 임기가 2022년 6월까지 이재명이랑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고) 새로운 서울시장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이런 인물이, 거물급 인물이, 언론사 관련 인물이 시장직에서 끝낼, 시장직으로 만족할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보면 되겠고, 관련주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H는 바로 홍정욱, 대장은 디지털 조선, 그리고 피닉스 소재, 동양물산, 태영건설까지, 혈연, 여기까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인물 중에 하나 또 추려봤고, 이제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이 얼굴 마담이면서 대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밑장 깔기로 가고 있는, 잠룡으로 가고 있는 홍정욱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누가 될까요? 일단은 홍준표나 김무성 같은 이전 인물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남경필이가 다시 한번 한국당으로 돌아오느냐라는 것인데, 남경필이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당으로 돌아온다면은 그거는 대권이 아니라 서울시장직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높아요. 근데 남경필은 전 경기지사 출신이라서 이것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고, 또 하나의 인물, 제가 지켜보고 있는 인물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황교안과 홍정욱, H라인, 투톱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양물산, 후속주 흐름, 이제 대장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디지털 조선, 피닉스 소재는 체크해 볼 부분이 많아요. 디지털 조선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피닉스 소재는 올해에 시세가 나오고 끝내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번 연도 동전주 탈출로 끝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주의 좀 해주시고요. 뭐 아까 보여드린 태영건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얘도 조금 간당간당하네요. 동양물산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이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디지털 조선, 요게 죽어도 대장이겠네요. 대장에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전 정권의 대선주로 주목받을 때 홍준표, 김무성으로 엮일 때 어느 정도의 시세를 냈느냐, 2,000원에서 7,100원까지 가는, 대략
280%, 약 300%의 상승률을 보인 3배가량, 3배 반가량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끼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가총액 수준은 1000억이니까 이미 30% 오른 시점에서 1000억이면은 이전에는 약 700억에서 800억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의 지분, 움직이지 않는 지분이 33%니까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스포츠 조선이 있는데 스포츠 조선 요것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한류타임즈, 한류 AI 있잖아요. 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 관계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필수겠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카카오 TV 중계, 그리고 슈퍼직장인 홈페이지에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